미안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편지 봉투를 내 아들에게. 네, 맡겨주세요. 겨울밤 망원시장. 오뎅 포장마차 앞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진다. 사람들은 노숙자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간다. 하지만 포장마차 주인 연자만 그를 부축한다. 노인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 연자의 손을 붙잡고 말한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넨다. 그 말을 끝으로 노인은 그대로 정신을 잃는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 저녁이 깊어지던 시간입니다. 망원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시끄럽던 상인들의 목소리도 하나둘 잦아들고 대신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골목 사이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골목 한쪽에는 작은 포장마차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 천막 아래 노란 전등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오뎅 냄비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공기 속으로 올라가며 겨울 공기를 잠시나마 부드럽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포장마차의 주인은 45살 김연자였습니다. 연자는 두툼한 장갑을 낀 채 국자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서 오뎅이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고 국물 냄새가 퍼지자 지나가던 손님 한두 명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사가 그리 잘 되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연자는 잠깐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며 가슴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연자는 그 말을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병이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골목 끝에서 한 소년이 달려왔습니다. 교복 위에 낡은 패딩을 입은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포장마차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손님 좀 있었어요? 연자는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내가 와야 장사가 되는 거지. 소년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돌려놓고 빈 그릇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도진이었습니다. 연자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연자는 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도진도 어린 나이에 조금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아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기보다 늘 포장마차로 왔습니다. 엄마 혼자 힘들잖아요. 그게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연자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아직 한창 놀 나이인데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한번 세게 불어왔습니다. 비닐 천막이 살짝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채 느릿하게 걷는 노인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코트는 오래되어 색이 거의 발에 있었습니다. 구두도 낡았고 바짓단은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형편이 넉넉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 가만히 서서 오뎅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 하나를 끌어앉았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이 노인은 이미 몇 번 포장마차에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거의 없고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국물만 천천히 마시는 노인이었습니다. 연자는 아무 말 없이 오뎅 하나를 집어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가득 따라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국물의 열기에 조금씩 녹아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묘하게 정중했습니다. 연자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오뎅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처럼 오뎅 하나를 오래 씹고 국물을 오래 마셨습니다. 그러다 잠시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이 포장마차 안쪽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연자는 그 시선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낯선 아이를 보는 눈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눈 같았습니다. 연자는 괜히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연자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오래 망설인 사람처럼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으면 참 좋지요. 연자는 가볍게 웃으며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있지요. 저 녀석 하나 보고 삽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묘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다시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노인은 말을 멈췄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연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국물을 다시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곧 한 가족의 인생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노인이 며칠 뒤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 마지막 부탁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도 노인은 거의 매일 포장마차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표라도 있는 사람처럼 늘 같은 시간에 골목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녁 장사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시장이 하루의 마지막 열기를 내뿜는 시간,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느려지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골목을 채우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 말입니다. 노인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가장 구석, 바람을 조금 덜 맞는 자리였습니다. 연자는 이제 그 노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오뎅 하나와 국물을 내어놓았습니다. 특별히 묻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먹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늘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오뎅 하나를 아주 오래 씹고 국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국물을 마실 때마다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고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단정했습니다. 보통 노숙자라고 하면 거칠고 급한 모습이 떠오르기 마련이었지만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릇을 잡는 손동작도 조심스러웠고 국물을 마신 뒤에는 꼭 고개를 숙이며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항상 같은 톤이었습니다. 연자는 처음에는 그저 말수가 적은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조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노인의 말투였습니다. 말투가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회사 생활을 했던 사람처럼 단정하고 또박또박한 말투였습니다. 어느 날은 도진이 먼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국물 더 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 말투 역시 묘하게 정중했습니다. 도진은 아무 생각 없이 국자를 들어 국물을 더 따라 주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그릇에 가득 차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노인은 그 김을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연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인 정말 노숙자가 맞을까? 그 생각이 들자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구두였습니다. 구두는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긴 했지만 가죽은 오래된 고급 구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연자는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시계가 잠깐 불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자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 시계는 분명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연자가 예전에 백화점 쇼윈도에서 본 적 있는 시계였습니다. 노숙자가 저런 시계를 차고 있을 리가 있나? 그날 밤 장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도진은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고 연자는 냄비를 씻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연자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갑 역시 낡았지만 고급 가죽이었습니다. 노인은 지갑을 열어 꼬깃한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때 지갑 안쪽에서 무언가가 잠깐 보였습니다. 연자는 그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카드 하나였습니다. 명함이었습니다. 노인이 돈을 내고 돌아서는 순간 그 명함의 글자가 잠깐 보였습니다. 연자는 그 이름을 분명히 읽었습니다. 최준혁. 연자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천천히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연자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매일 오네. 연자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디 사시는 분일까? 도진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노숙자 아닐까요? 연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금 본 그 명함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최준혁. 연자는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기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연자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대표 최준혁. 연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그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직도 국물 김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연자의 가슴이 묘하게 서늘해졌습니다. 저 노인 도대체 누구지? 그때였습니다. 연자의 휴대폰 화면이 다시 한번 켜졌습니다. 기사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크게 보였습니다. 연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방금 그 노인과 어딘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노인이 그 회사와 관련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연자의 마음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고 가고 이름도 모른 채 국물 한 그릇 마시고 떠나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자는 원래 손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노인만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최준혁.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연자는 다음날 아침에도 휴대폰으로 그 이름을 다시 검색해 보았습니다. 기사와 사진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의 대표,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한 기업의 젊은 CEO. 기사 속 사진에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차분한 표정, 성공한 사업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연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 지갑에 왜 저 사람 명함이 있었지?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망원시장 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 가게에서는 상인들이 큰 목소리로 물건을 팔고 있었고 튀김 가게에서는 기름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늘 하던 것처럼 냄비에 오뎅을 채워 넣었습니다. 국물이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도진도 학교에서 돌아와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걸음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자의 시선이 잠깐 멈췄습니다. 노인은 평소와 똑같이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자는 평소처럼 오뎅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국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그릇을 노인 앞에 내려놓으며 잠깐 물었습니다. 오늘도 춥죠? 노인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그릇을 닫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연자는 그 시선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있으시다 그랬죠? 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낮았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멀리 사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멀리 산다는 말이 단순히 거리를 말하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다시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연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이 참 착해 보입니다. 연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하긴요. 아직 애죠 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 키우셨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연자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지갑에서 본 명함이었습니다. 연자는 잠깐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최준혁이라는 분 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국물을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천천히 국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압니다. 연자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사람처럼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들입니다. 연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도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연자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다시 국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아들이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연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의 포장마차에 앉아있는 이 노인이 단순히 쫓겨난 노인이 아니라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한 회사의 창업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포장마차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오뎅 냄비에서는 뜨거운 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연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기업 대표의 이름이 지갑에 들어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노인. 그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설마 연자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 말은 아무래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동안 노인은 여전히 포장마차에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오고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방식으로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도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장사가 거의 끝나가던 시간입니다. 손님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포장마차에는 조용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날도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그는 국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진이 먼저 몸을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주워드릴게요. 소녀는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집었습니다. 연자도 함께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 중에 이상한 물건 하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쇠에는 금속 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그에는 아주 또렷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연자의 눈이 잠깐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젯밤 기사에서 봤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최준혁. 연자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갑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연자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돈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물 잘 먹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연자는 한참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도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연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녀는 조금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노숙자 아닌 것 같아요. 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노숙자가 저런 열쇠 들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연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지만 연자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그 글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성건설. 연자는 그날 밤 장사를 마친 뒤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잠시 후 회사 홈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연자의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회사 연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창립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립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연자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 낯익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며칠 동안 포장마차에 앉아 오뎅 국물을 마시던 그 노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연자의 입에서 아주 작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그 순간 연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 그 노인이 그 회사의 창업자라면,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지금 망원시장 포장마차에서 노숙자처럼 국물을 마시고 있는 걸까?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연자의 마음을 서서히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의문이 곧 한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와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곧 자신의 인생 마지막 부탁을 꺼내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연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포장마차는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노란 전등 아래에서 오뎅 냄비가 끓고 있었고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자의 눈은 자꾸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그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자리, 바람을 조금 덜 맞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연자는 이제 그가 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오뎅을 하나 꺼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국물도 말없이 가득 따라주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연자는 그의 작은 행동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국물을 마시는 방식, 그릇을 내려놓는 손동작, 그리고 계산할 때마다 보이는 그 지갑, 어느 것 하나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진은 옆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고 연자는 냄비를 천천히 저으며 국물을 다시 끓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조용히 국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한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침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노인의 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연자는 깜짝 놀라 물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잠시 후 기침이 멈췄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늙으면 별것도 아닌데 숨이 찹니다. 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노인은 다시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마셨습니다. 마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연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포장마차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연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거운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 하나였습니다. 연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직원도 3명뿐이었습니다. 도진도 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노인은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연자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공사 하나 따내면 밤새 기뻐했습니다. 직원들이 다 같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다 가족 같았습니다. 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치 오래된 추억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노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연자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노인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성. 연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그 열쇠에 적혀있던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한성건설. 연자의 가슴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노인은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사람처럼.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국물 참 따뜻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오늘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연자는 한동안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연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소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진짜 그 회사 사람 아니에요? 연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같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 그 열쇠, 그리고 그 회사 이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지금까지 말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곧 밝혀질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노인이 이 포장마차에서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망원시장 골목을 따라 바람이 길게 불어왔습니다. 비닐 천막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고 포장마차 전등이 약하게 흔들리며 노란 빛을 골목 위로 흘려보냈습니다. 연자는 국자를 들어 냄비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오뎅이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뜨거운 국물에서 김이 올라와 겨울 공기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도 어느새 하루의 끝을 향해 조용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걸음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국자를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도 노인의 걸음이 더 느려 보였습니다. 노인은 포장마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의자 하나를 끌어앉았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오뎅을 하나 담았습니다. 국물도 가득 따라 그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 보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긴 하루를 끝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도지는 옆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오늘은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눈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잠시 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연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국물이 더 따뜻합니다. 연자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렇겠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어딘가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노인이 코트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노인은 그 봉투를 잠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망설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자는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연자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먼저 가게 되면. 연자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제 아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연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봉투 위를 가볍게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은 최준혁입니다. 연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대기업 대표, 그리고 이 노인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국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노인은 잠깐 웃었습니다. 아주 짧은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기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기침이 길어졌습니다. 노인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탕! 국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연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도진도 놀라 달려왔습니다. 노인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연자가 급히 노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노인의 숨이 거칠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연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연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힘을 모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부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노인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연자의 손 위로 노인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오뎅 냄비에서 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노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그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연자의 시선이 봉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혁.
연자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진실을 뒤흔들 이야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망원시장 골목은 이상하게도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찾아오던 발걸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포장마차 구석자리, 바람을 조금 덜 맞는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자는 그 의자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자꾸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시신은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골목에 있던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대부분은 그 노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시장에 가끔 보이던 노숙자쯤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요. 누군가는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노숙자들도 참 많다니까. 그 말이 연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연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노숙자였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작은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연자는 경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노인의 신원을 확인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최태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 이름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최태수? 어딘가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매우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공기 속에 천천히 퍼지고 있었고 희미한 불빛 아래 노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고 표정 역시 지금까지 포장마차에서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연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노인이 맞나? 포장마차에서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오셨네요. 연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은 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장례식장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노인이 마지막에 건넸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연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봉투는 조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자는 잠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만졌습니다. 그 순간 봉투 안에서 종이 말고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한 물건이었습니다. 연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편지만 있는 게 아닌가. 연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노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봉투를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이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연자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결국 연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열쇠를 본 순간 바로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떨어졌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금속 태그가 달려있는 열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연자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편지 아래쪽에서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카드였습니다. 연자는 그 카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순간 연자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 카드는 회사 출입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입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립자. 연자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말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작은 사무실, 직원 3명, 밤새 기뻐하던 공사 계약, 그리고 회사 이름, 한성. 연자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장례식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이 아마도 그 노인의 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늦었군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자는 가방 속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 가족의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늦은 오후였지만 창밖빛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벽에 부딪히며 차갑게 퍼지고 있었고 향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 속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노인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였고 그 표정은 어딘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에는 눈물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례적인 인사처럼 보였지요. 연자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연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잠깐 시선을 멈추더니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연락 주신 분입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거기 자주 오셨습니다.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연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정도 반응이라면 아버지의 죽음을 처음 들은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연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연자는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봉투였습니다. 남자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준혁.
남자는 아주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종이가 봉투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자는 그 표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줄을 읽는 순간 남자의 눈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눈썹이 미묘하게 굳어졌고 턱이 조금 긴장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편지를 내려다본 채 말했습니다. 이걸 왜 당신에게 맡겼습니까? 연자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제가 믿을 만하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는 편지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답군요. 연자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그 말투에는 아버지를 향한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남자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걸 남겼군요. 연자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랐습니다. 그 반응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니십니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아드님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추운 날에도 매일 포장마차에 오셨습니다. 국물 한 그릇 드시면서 아드님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연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연자의 눈이 조금 젖었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 계셨습니까? 그 질문이 장례식장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연자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저런 편지를 남길 사람이라면 집에 있을 자격도 없었겠지요. 연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마치 아버지를 원망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연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른 말이었지만 어딘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자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드님. 남자가 멈췄습니다. 연자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까지 아드님을 걱정하셨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연자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이야기가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곧 이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장례식장 문이 닫힌 뒤에도 연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 있던 남자의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히 닫혀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감정을 억지로 눌러 담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연자는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다시 봉투 안에 넣은 뒤
그대로 두고 나갔습니다. 마치 그 편지를 가져갈 생각조차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연자의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오신 분 아드님 맞으시죠? 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직원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분 처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며칠 전에 먼저 다녀가셨습니다. 연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먼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장례 준비를 미리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연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자의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연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숨이 자주 가빴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야 이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연자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직원은 잠깐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고요. 연자는 순간 숨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었던 노인의 모습과 너무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잠깐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드님 말씀으로는 회사 이야기도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연자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회사 창업자는 따로 있다고 하시더군요. 연자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말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직원 3명, 밤새 기뻐하던 첫 공사 계약, 그리고 회사 이름, 한성. 연자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연자는 숨을 고르며 직원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버님 유품이 병원에서 넘어왔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자의 시선이 조금 더 집중되었습니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주식 관련 서류였습니다. 연자의 심장이 순간 세게 뛰었습니다. 직원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적힌 이름이. 직원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연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태수였습니다. 연자의 머릿속이 순간 멍해졌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지분이 꽤 많더군요. 연자의 손이 봉투 위에서 굳었습니다. 그 말은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자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이야기, 그리고 노인이 말했던 이야기.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연자는 봉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 남자가 읽었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연자의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편지 안에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 진실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순간 연자의 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절반만 맞다. 연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단순한 사과나 마지막 인사가 아니라 한 가족이 수십 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향 냄새가 천천히 공기 속에 퍼지고 있었고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건물 벽을 스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연자는 의자에 앉은 채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편지의 첫 줄을 읽었을 때부터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절반만 맞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오래된 편지지였습니다. 글씨는 조금 떨려 있었지만 또박또박 정리된 필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집에서 내보낸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야기, 내가 회사를 빼앗으려 했다는 이야기 말이다. 연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편지 속 문장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일부러 만든 이야기였다. 연자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는지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자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아, 회사가 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가족보다 돈을 먼저 바라본다는 사실 말이다. 연자의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내가 만든 회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연자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손이 다시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연자의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편지 속 글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온전히 가지려면 누군가 욕을 먹어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 연자의 심장이 조금 세게 뛰었습니다. 편지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욕을 먹으면 아들은 깨끗하게 남을 수 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연자의 눈이 천천히 젖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한번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고 싶었다. 연자의 시선이 천천히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회사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연자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연자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노인을 원망하는 듯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마시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 왜 이런 이야기를... 그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 나갔던 그 남자가
다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빠르게 보였습니다. 남자는 연자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편지 읽으셨습니까? 연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답군요. 연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회사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연자는 잠깐 안심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편지를 읽고 마음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연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빠져 있다니요? 남자는 잠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자의 가슴이 순간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편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 진실이 전부 적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장례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야기가 아직 전부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연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편지 뒤에 숨겨진 이야기 속에는 아직 훨씬 더 큰 진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진실이 곧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건물 벽을 스치며 낮게 울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며 영정 사진 위로 차가운 빛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남자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이야기를 반만 했습니다. 연자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창업자가 아니라고 하셨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연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의자 하나를 끌어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깍지 낀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연자는 잠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르신께서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겁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12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연자는 숨을 죽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자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팔았습니다. 연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회사를 산 사람이 지금 한성의 실제 창업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자의 숨이 잠깐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를 다시 키웠습니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연자의 심장이 조금 더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성. 남자는 그 이름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원래 아버지가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연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이야기가 하나씩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했던 이야기, 작은 사무실, 직원 3명, 첫 공사 계약, 그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말씀이 맞았던 건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연자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를 판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 그 회사에 드나들었습니다. 연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처럼 일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경비처럼 일했습니다. 연자의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모르게 회사를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포장마차에서 국물을 마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집에서 내보내신 겁니까?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연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연자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가 또 한 번 뒤집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이야기조차도 아직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연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노숙자로 살았는지 말입니다. 장례식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연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진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곧 이 모든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장례식장 안은 깊은 밤처럼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영정사진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그가 했던 질문이 여전히 장례식장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노숙자로 살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연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유를 모르시는 겁니까? 남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 한마디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자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인이 마지막에 건넸던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속 태그가 달린 낡은 열쇠였습니다. 연자는 그 열쇠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그 열쇠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연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포장마차에서 떨어뜨리셨던 열쇠입니다. 남자는 그 열쇠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속 태그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성건설. 남자의 손이 조금 멈췄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포장마차에 오셨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은 늘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연자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연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직원 3명과 함께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까? 연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연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기가 회사를 팔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 말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아들이 이어가야 하는 거라고요.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점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은 한 번도 아드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연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늘 걱정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에는 향 냄새와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남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연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이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망원시장 골목에는 다시 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연자의 포장마차에는 노란 전등이 켜져 있었고 오뎅 냄비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 남자가 포장마차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연자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최준혁이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바로 그 노인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연자는 아무 말 없이 오뎅을 하나 담았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가득 따라 그 앞에 놓았습니다. 남자는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물이 따뜻하네요. 연자는 잠깐 웃었습니다. 추운 날엔 따뜻한 게 좋지요. 남자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이 참 따뜻합니다.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포장마차 위로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